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차트에 아직 익숙하지 않아도 쉽게 따라할 수 있고 실전에서도 꽤 잘 써먹을 수 있는 매매 전략 하나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볼린저 밴드와 RSI 지표를 함께 보는 전략인데요. 이 두 지표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로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차트에서 어떤 모습이 나왔을 때 들어가야 하는지 제대로 알고 쓰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표에서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진입을 노려보자 하는 기준을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볼린저 밴드 세팅하기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월가 역사상 최고의 승률을 가진 트레이더 중 한 명인 존 볼린저가 제작한 지표로 좋은 진입 타점을 잡는데 정말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럼 세팅부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트레이딩 뷰에 들어가서 왼쪽 상단에 지표를 클릭합니다. 그 후 볼린저 밴드를 검색해 추가합니다. 기본 설정도 나쁘진 않지만 우리는 조금 더 정교하게 손봐줘서 진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할 겁니다. 지표를 추가한 뒤 왼쪽 상단에 있는 설정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지금 보시면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길이가 20, 표준 편차가 2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길이는 30으로 수정하고 표준 편차는 기본값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길이를 30으로 설정하는 이유는 코인 시장은 일반적인 주식시장과 다르게 주말 휴장 없이 365일 내내 거래가 계속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간 20보다 기간 30이 실제 시장 흐름을 더 안정적으로 반영합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를 2로 설정하는 이유는 통계적으로 전체 데이터의 약 95%가 표준 편차 2 범위 안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부분의 캔들이 정상적인 위치에 있는지 아닌지를 볼린저 밴드를 통해 한눈에 체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표준 편차를 3으로 올리면 지표가 조건을 잡아내는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져서 신호가 거의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즉 캔들이 꽤 크게 움직여도 지표가 여기다 하고 알려주는 순간이 거의 없어서 실제로 진입할 기회가 지나치게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표준 편차는 3이 아닌 2로 두는 게 진입 신호를 확인하는데 훨씬 적합합니다. 볼린저 밴드의 구조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가운데 보이는 파란색 선이 바로 이동평균선입니다. 지금처럼 길이를 30으로 설정하면 최근 30개 캔들의 종가를 더해서 평균을 내고 캔들이 새로 생길 때마다 그 값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면서 현재 추세 방향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위쪽과 아래쪽에 보이는 이 두 선은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선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의 대부분은 이 위아래 선 안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볼린저 밴드 설정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 RSI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다시 지표 탭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RSI를 입력하고 가장 위에 나오는 RSI를 클릭해주세요. 이제 RSI 설정 값을 수정하는 단계입니다. 기본값은 길이가 14인데 13으로 수정합니다. 길이를 13으로 설정한 이유는 코인 시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 움직임을 더 잘 반영해 신호를 한 템포 더 빠르게 잡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신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상단 밴드는 75, 하단 밴드는 25, RSI 베이스데이 메인은 끕니다. RSI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눈에 보이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시장이 지금 과열된 상태인지 아니면 지나치게 눌린 상태인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75 이상이면 과매수, 25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하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 지표가 모두 준비됐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두 지표를 어떻게 조합해야 가장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 개념은 바로 평균 회귀입니다. 말 그대로 가격이 한쪽으로 과하게 치우치면 결국 다시 중심선 근처로 되돌아오는 성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캔들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가면 과매수로 판단하고 반대로 캔들이 하단을 이탈하면 과매도 구간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순간에 반대쪽으로 진입하는 것이 기본 전략입니다. 하지만 캔들이 볼린저 밴드 밖으로 나갔다고 해서 기본 전략대로 바로 반대 포지션을 잡아버리면 오히려 흐름이 계속 이어져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반복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볼린저 밴드만 보고 판단하면 가짜 신호에 쉽게 속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호를 거르기 위해 RSI를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가짜 신호를 걸러내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숏 포지션을 진입할 때는 조건을 정말 까다롭게 체크해야 합니다. 캔들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탈한 상태에서 마감되고 캔들의 윗꼬리가 전체의 3분의 1 이상 길게 달렸으며 RSI가 75 이상일 때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동시에 충족될 때만 숏 포지션을 진입합니다. 마찬가지로 롱 포지션을 진입할 때도 조건을 아주 까다롭게 봐야 합니다. 캔들이 볼린저 밴드 하단을 이탈한 상태로 마감되고 캔들의 아랫꼬리가 몸통 길이의 3분의 1 이상 길게 달렸으며 RSI가 25 이하일 때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동시에 충족될 때만 롱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이 전략을 15분봉 이상의 시간대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전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완전히 돌파했고 캔들의 윗꼬리가 몸통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길게 달린 상태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RSI도 75 이상까지 올라갔죠. 이 지점이 바로 확률이 높은 진입 구간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종가의 숏 포지션에 진입한 뒤 손절가는 진입한 캔들의 윗꼬리 혹은 아랫꼬리보다 살짝 높은 곳에 설정합니다. 목표가는 중심선 부근에 도달했을 때 분할 혹은 전량 매도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따로 고정된 목표가를 두기보다는 시장 흐름에 맞춰 유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에도 캔들이 볼린저 밴드 외부에 위치하며 RSI도 75 이상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숏 포지션에 진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상승해 손절이 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손절이 나간 구간을 보면 볼린저 밴드의 폭이 아주 좁아졌다가 넓어지는 구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밴드 폭이 극도로 좁아진 뒤 상단선과 하단선이 크게 벌어지면서 가격이 강하게 상단을 돌파할 때는 상승 추세가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로 숏 포지션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희가 주목할 점은 가격의 고점은 계속 높아지지만 RSI 고점은 오히려 점점 낮아지고 있는 구간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상승 에너지가 서서히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 즉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습니다.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면 기존 상승 추세가 끝나고 곧 하락 추세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행하는 추세의 반대 포지션은 다이버전스가 발생한다고 바로 진입하면 안 됩니다.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판단될 때 진입해야 합니다. 즉 다이버전스가 발생한 뒤 캔들이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내려오고 상승 추세의 저점을 깨는 캔들이 나타날 때 그 캔들의 종가에 진입합니다. 손절가는 전고로 설정합니다. 진입 이후에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볼린저 밴드가 좁아진 뒤 크게 확장되며 가격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똑같은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롱 포지션 진입을 보류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하락을 하다가 가격의 저점은 계속 낮아지는데 반대로 RSI의 저점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구조는 하락 에너지가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습니다.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면 하락 추세가 끝나고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보다 확실한 타점에 진입하기 위해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고 캔들이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올라온 후 하락 추세의 저점을 넘는 양봉이 나타날 때 그 캔들의 종가에서 롱 포지션을 진입합니다. 손절가는 직전 저점으로 설정합니다. 진입 이후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볼린저 밴드와 RSI를 이용한 매매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RSI가 극단 구간 25 이하 또는 75 이상에 도달하고 캔들의 몸통이 볼린저 밴드를 벗어났으며 꼬리가 몸통의 3분의 1 이상 있을 때 종가에 진입한다. 두 번째, 밴드가 좁아진 후 크게 확장하는 단계에서는 한쪽으로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니 진입을 보류한다. 세 번째, 볼린저 밴드가 넓어지며 추세가 이어지는 구간에서 다이버전스 신호가 발생하고 동시에 볼린저 밴드 내부에서 기존 추세의 반전을 보여주는 캔들이 만들어지면 그 지점은 기존 진행 방향의 반대 포지션을 진입할 수 있는 매매 타점이 될 수 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볼린저 밴드와 RSI를 함께 활용해서 가격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포착하고 평균 회귀를 노리는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